피니아 퍼브. 덴빌이라는 도시에 사는 피니아 퍼브가 무려 104일 동안의 긴 여름방학 동안 겪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다룬, 그리고 그들의 애완동물 오린 어그리 페리가 악당 두펀스먼츠의 계획을 저지하는 내용을 다룬 디즈니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방영했던 만화죠. 개성있는 캐릭터들과 참신한 스토리, 어째선지 계속해서 사라지는 발명품들과 고통받는 캔디스, 오린 어그리 페리와 중독성 있는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던 작품이었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이 만화의 공동 제작자인 댄 포벤마이어와 제프 스완프 마시는 피니아 퍼브라는 소년이 발명품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오린 어그리 페리가 악당과의 싸움을 다루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두 개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 만화의 대략적인 컨셉을 1990년대에 처음으로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피니를 처음 디자인했을 때 정육점 종이에다 그렸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에피소드에 여러 개의 스토리가 동시에 전개되어 마지막에 모두 해결되는 전개 방식은 1959년에 방영했던 고전 미국 애니메이션 로키와 블링크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니아 퍼브는 니켈로디언, 폭스 키즈, 카툰 네트워크 등 여러 곳에 투고된 적이 있었으나 러닝타임 내의 모든 이야기를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등의 사유로 거절당했었다고 합니다. 디즈니도 처음에는 이 만화를 거절했었으나 시간이 흘러 다시 연락이 온 것에 제작자들은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디즈니 측으로부터 11분 만에 이 이야기를 잘 풀 수 있는지 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니아 퍼브가 도시 전체에 걸쳐서 커다란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지구의 자전을 멈추려는 악당 닥터 하인즈 미틀스머츠의 사악한 계획을 막는 첩보요원 오린 어그리 페리, 이 두 가지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결말로 이끈 깔끔한 스토리 보드를 본 디즈니 측은 한 시즌 분량의 에피소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보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하며, 그렇게 피니아 퍼브는 2007년 8월 17일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방영했습니다. 이 만화의 배경 설정이 여름인 이유는 공동 제작자 댄 포벤마이어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여름은 짧으니 여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중 시점이 방학인데 굳이 방학으로 설정한 이유는 학교를 무대로 한 만화가 너무 많아서라고 합니다. 메인 세 캐릭터의 얼굴이 각각 삼각형, 직사각형, 원인데요. 아이들이 쉽게 따라 그리라는 의도로 단순하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오프닝 가사에서 세상에 없던 걸 발견하고 해당 부분에 나오는 이 거북이 등껍질을 가진 유니콘이 같은 디즈니 회사의 만화 그래비티 폴즈라는 만화에서 기퍼와 메이블이 체스를 둘 때 책상 대용으로 썼던 이 유니콘 해골과 많이 비슷한데, 제작자의 트위터에 따르면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퍼브, 오늘 할 일이 생각났어. 피니어스 플린, 피니아 퍼브의 주인공이자 엄마 차를 개조해서 분노의 질주를 한다든가, 브리맨이라는 기계옷을 만들어 도시를 구한다든가, 나무집을 로봇으로 개조하는 등 최소 15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식당 운영, 노래와 연주 등 못하는 게 없는 소년이죠. 사실 피니는 매일 뭔가를 발명하고 만드는 것에 강박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피니어스라는 이름은 줄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의 등장인물 필리어스 포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착한 성격이다 보니 화를 내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피니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장면은 전북 특별편에 있다 보니 피니의 친구 부포드가 캔디스 누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피니를 보고는 아, 이거 특별편이구나 같은 메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니와 함께 발명품을 만들고 같이 노는 퍼브는 친형제가 아닌 의붓 형제입니다. 피니의 어머니인 린다 플린이 퍼브의 아버지 로렌스 플래처와 재혼했다는 설정인데요.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인 제프 스완프 마시의 부모님이 재혼했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퍼브 플래처, 영국 태생의 초록색 머리를 한 소년으로 보통은 피니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퍼브는 도구를 들고 물건을 만드는 역할이죠. 고작 대사 두 줄만 했다고 피니를 짝사랑하는 소녀 이사벨라에게 수다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수가 적으나 에피소드 말미에 심오하고 인상 깊은 대사를 자주 던지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도구를 매우 잘 다루던 퍼브라는 이름의 직장 동료와 말은 거의 안 하지만 가끔 한마디씩 심오한 말을 하는 지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퍼브의 풀네임은 퍼브스입니다. 영국에 사는 퍼브의 사촌들의 이름이 각각 베컨과 펠레입니다. 피니아 퍼브가 집 청소를 하는 방법은 집을 통째로 들어올리고 돌려서 물칠하는 거. 언제 한번 이 둘이 두펀스먼츠의 아기로 장치 때문에 아기가 된 적이 있는데, 아기 상태에서 도둑의 오토바이 부품을 이용해 유모차를 개조한 걸 보면 두 사람 다 떡잎부터 남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피니아 퍼브는 강남 스타일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신발끈 끝에 딱딱한 부분을 칭하는 단어 에글레트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피니아 퍼브의 이야기를 다룬 시즌2 에피소드 신발끈의 끝을 부르는 말, 이 에글레트는 실제로 있는 단어입니다. 피니는 가끔 발명품을 만들 때 엄마 린다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엄마는 그저 어린아이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치부하고 그러려니 하죠.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니는 만약에 엄마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피니는 아마 그만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중 내에서 린다가 피니아 퍼브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묘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오늘 할 일은 아마 계속 되겠죠. 하지만 피니아 퍼브가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더키 모모의 광팬인 그들의 누나 캔디스입니다. 이 캔디스는 1986년에 개봉한 미국 코미디 영화인 페리스의 해방에서 지니
미니 보엘라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생일은 7월 11일이고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후 몇몇 에피소드에서 유제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장면이 있어서 옴니버스 만화 특성상 설정 오류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그냥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제작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걸 따로 질문하기 전까지 본인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또 야생 설탕 당근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게 좀 심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골골해진다고 합니다. 캔디스의 목 길이는 5인치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동생들의 범죄 현장을 엄마에게 고자질하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장과 증거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발명품이 어떻게 어디로 사라지는지 궁금해서 다 같이 상황을 지켜봤으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페리와 두펀스머치의 싸움의 여파로 엄마 린다가 보기 직전에 사라진 발명품에 캔디스는 어이없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끈기 있게 동생들의 만행을 엄마에게 일러바치죠. 나쁜 짓은 언젠간 딱 걸려. 결국 일러바치는 데 성공해서 피니와 퍼블을 웃음 가득 소년원에 보낸 적이 있으나 사실 페리의 꿈속 캔디스의 꿈, 그렇다고 동생들을 혼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기적인 캐릭터는 아닙니다. 가끔 피니와 퍼블과 같이 놀 때도 있고 그들의 발명품을 모른 척할 때도 있으며 동생들의 뒷마당 현장이 녹화되어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CCTV CD 대신 눈앞에 위험에 처한 피니를 구하면서 디스크를 구했어야지 라는 동생의 말에 네가 말썽쟁이긴 하지만 넌 내 동생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즌1 아이스크림 제작전 에피소드의 노래 딱 걸렸어를 들어보면 동생들을 혼내기보다는 평소에 엄마한테 피니와 퍼브가 뒷마당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자질에 성공했다 해도 좋은 결말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피니와 퍼브가 박물관에서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뒤에 미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래의 캔디스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피니와 퍼브가 롤러코스터를 만들었던 현장을 엄마에게 일러바치는데 성공한 뒤 다시 미래로 돌아오니까 악당 두펀스먼츠가 덴비를 지배하는 배드엔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캔디스는 화성의 여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화성 탐사 무인 로봇을 보는 화성인들이 라고 말하는데 디즈니를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퍼브는 화성어를 할 줄 압니다. I don't want them now. If hit, they say fine, but not without them. 캔디스가 엄마라고 외치는 단어만 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캔디스와 피니의 친어머니이자 퍼브의 새어머니인 린다는 과거에 쉬운 멜로디와 의미 없는 가사의 노래로 순위에서 1등한 적이 있는 린다나라는 예명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린다라는 이름은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인 댄 포벤마이어의 여동생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은퇴한 지 시간이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린다의 가창력은 옛날 그대로인데 사실 립싱크라고 합니다. 린다는 새남편 로렌스와 8년 동안 같이 지냈었다고 합니다. 로렌스 플래처, 퍼브의 친아버지이자 피니와 캔디스의 새아버지인 로렌스는 고고학자이며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연 기획자로부터 추억의 80년대 콘서트에 린다나로 출연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외출한 린다를 본 로렌스는 그 콘서트에 참석하는 멋지고 화려한 사람들과는 다른 초라한 자신에게 린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 말을 들은 피니와 퍼브가 로렌스를 맥스모뎀이라는 가수로 변신시킨 후 쌈마이한 공연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로렌스의 복장은 1975년 뮤지컬 더 로키 호러 픽처쇼의 등장인물인 리프레프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의 창작자 리처드 오 브라이언이 로렌스의 성우인 것을 보면 제작진들이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레미의 미니 금고 안에는 이빨 자국이 가득한 어떤 연필이 들어있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예쁜 여자아이한테서 받은 연필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쁜 여자아이는 바로 캔디스. 제레미 존슨. 캔디스가 짝사랑하는 소년으로 캔디스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제레미는 어느 백화점 안에 있는 핫도그 가게에서 일하는데요. 이 가게는 1929년에 개점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뉴가 똑같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 안에 캔디스만 알고 있는 은신처가 있다고 하며 캔디스는 그곳에서 일하는 제레미를 훔쳐본다고 합니다. 원래 제레미는 캐릭터들의 대화로만 언급되고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는 신비주의 컨셉의 캐릭터가 될 예정이었으나 제레미의 성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분량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또 캔디스의 절친이자 구두 쇼핑 중독자 스테이시 히라노도 캔디스랑 통화하며 노는 친구라고 언급만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제레미에게는 수지라는 이름의 사악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순진하고 착한 소녀지만 자신의 오빠 제레미에게 접근하면 본 모습을 드러내는 캐릭터죠. 그래서 수지는 제레미에게 들이대는 캔디스의 바지에 도토리를 집어던져 다람쥐가 들어가게 하는 등 캔디스를 괴롭히고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막상 제레미가 옆에 없으면 캔디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요. 수지는 제레미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캔디스를 괴롭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디스는 수지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또 피니의 친구 중 한 명인 부포드도 수지를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부포드 반스톰. 본격적으로 첫 등장한 에피소드에서는 발지트와 피니를 괴롭히며 피니와 오후 3시에 대결을 펼친 악동이었으나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피니와 퍼브의 친구가 된 캐릭터죠. 부포드가 남을 괴롭히는 악동이 된 이유는 마을 축제 때 게임 우승 상품으로 받은 금붕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는 이 금붕어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비프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비프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등장인물들 중 한 명인 비프
캐논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 3편의 메인 빌런의 이름이 부포드 테넌입니다. 부포드가 금붕어를 잃고 우는 모습을 본 피니는 자기 괴롭힐 때보다 우는 게 더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부포드는 피니와 퍼브가 세계 일주를 단 40시간 만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하던 피니 일행은 뜻밖의 사고로 어느 섬에 표류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니가 땅을 파다가 웬 스펀지랑 불가사리를 발견하는데 네모바지 스펀지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인 댄 포벤마이어는 네모바지 스펀지밥에서 캠프파이어 송송을 작곡했습니다. 부포드가 속해 있는 클럽에는 일반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을 경우 평생 그 사람의 부하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를 구해준 일반인은 평소에 그가 괴롭히는 발지트였습니다. 발지트 티진더. 인도계 미국인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발지트는 성적이 A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하며 인생 최악의 성적은 A-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여름방학이 없는 문화권에서 온 아이의 관점을 원한 디즈니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탄생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는 주로 대학생 수준의 강의를 들으며 주말에는 좀 쉬운 수업인 고등학생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발지트는 낙제를 뜻하는 철자 F를 발음하는 게 두려워서 피니어스와 퍼브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시즌 1에 발지트 대신 어빙을 넣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뭐하고 있어? 이사벨라 그라시아 샤피로, 모닥불 소녀대라는 걸스카우트의 리더이며 배지를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험난한 여정을 헤치면서까지 피니와 퍼브를 도와주며 피니를 짝사랑하는 피니의 건너편 집에 사는 소녀죠. 이 이사벨라라는 이름은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인 댄 포벤마이어의 딸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캐치프라이즈를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치명적인 귀여움을 가진 소녀입니다. 어느 날 피니의 집 뒷마당에 추락한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외계인 밉을 찾기 위해 피니가 귀여운 추적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사벨라 때문에 이 기기가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외계인 악당 미치를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은 딸꾹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피니와 퍼브 그리고 친구들이 각자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으로 변장해서 이사벨라를 놀래켜 딸꾹질을 멈추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마지막에 정체불명의 떠다니는 거대한 아기머리가 나오는데요. 제작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건데 디즈니 측에서 재밌어 보인다는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이후 여러 에피소드에 자주 출연시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핑키라는 이름의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이 핑키도 페리처럼 비밀 첩보 요원입니다. 저쪽에 있는 산을 이쪽으로 옮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모닥불 소녀들을 중점으로 다룬 스피노프를 기획했었으나 디즈니 측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사벨라는 피니에게 고백 편지를 쓸 때 소보로 케이크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이렇듯 이사벨라는 내가 널 좋아한다는 어필을 참 많이 했는데 피니는 이걸 전혀 눈치 못 챘죠. 제작진들은 캔디스와 제레미 커플은 영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과연 피니와 이사벨라는 이어질까요? 시즌4 어느 한 에피소드에 제작자가 직접 등장해 팬들의 메일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오리너구리 페리가 여자친구 사귀는 거 나와요? No, not gonna happen. 피니와 퍼브가 청소년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볼 수 있다고 말하며 10년 후에 관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요. 부스 바닥에 쌓여있을 정도로 많은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은 10대가 된 피니는 친구들 중 자신만 어느 대학을 갈지 결정을 못했죠. 발지트는 벌써 대학을 졸업했고 교수로 채용까지 됐으며 부포드는 영화학교에, 퍼브는 영국의 옥스버리 캠퍼드라는 학교에, 일하느라 바빠 피니와 얼굴 본 지 꽤 된 이사벨라는 트라이스테이트 대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캔디스는 법대에 갔다고 합니다. 이사벨라는 이제 곧 댄빌 마을을 떠난다고 합니다. 발지트는 피니와 이사벨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피니는 이사벨라가 자신을 그저 친구로만 여긴다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이사벨라가 너 엄청 오랫동안 좋아했던 거 모르냐? 네 옆에 있겠다고 11년 동안 이 집 뒷마당을 매일같이 들렀다 등 이런 말을 들은 피니는 당황합니다. 그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사벨라가 피니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피니 본인은 몰랐던 거죠. 10대가 된 모닥불 소녀들과 피니의 친구들은 이사벨라가 떠나기 전에 피니랑 이어주자고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기껏 차린 밥상이 10년 전처럼 사라졌다. 그런데 이사벨라는 일정 문제로 오늘 바로 학교로 떠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피니는 이사벨라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이사벨라는 떠난 뒤였죠. 피니는 자신의 눈치였던 과거를 회상하며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피니에 대한 마음을 접은 지 꽤 됐으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린 이사벨라는 차를 돌려 피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피니는 이사벨라에게 진심을 전했고 어느 대학을 갈지 정했냐는 이사벨라의 말에 피니는 어디로 갈지 정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사벨라가 있는 트라이스테이트 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피니가 이사벨라에게 키스하면서 피니 이사벨라 커플 확정. 그리고 시즌2 타임머신 대소동이라는 에피소드에서 20년 뒤 미래의 캔디스 딸 아만다가 과거의 이사벨라를 보고 저 소녀는 외숙모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라는 말을 한 거 보면 피니와 이사벨라는 결혼까지 하는 걸로. 아니면 퍼브? 사실은
퍼브에겐 관심 없어. 아까 앞에서 말한 피니아 퍼브 10년 후 에피소드가 끝날 때 제작자가 훌쩍이는데 진짜 슬퍼서 운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퍼브는 두펀스먼츠의 딸 바네사와 연인이 됐습니다. 바네사의 아버지 악당 두펀스먼츠, 그에 맞서는 첩보요원 페리가 속해 있는 동물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 등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